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내일장의 주가는 어떨지 투자 의견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고냐 소비냐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류민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부장님. 앞서서 우리 이제 우원명 부대표님께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미리 예단하지 말자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 이번 주에 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그쵸. 시장 계속 이렇게 관망하면서 지표 하나씩 확인하고 반응해 줄까요? 아니면은 지난번만큼 크게 지표에 흔들리진 않을까요? 일단은 주식을 예측과 예단을 없이 전제 없이 사는 거 살 수는 없는 건데 네. 확실히 대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응이 한 포션이 한 70% 예측과 어떤 예상이 한 20, 30%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번 주는 이제 오늘 뭐 PPI, 내일 CPI, 그 다음에 소매 지표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소매 지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질 수 있는 게 그 부분인데 일단은 CPI가 먼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우리는 휴일입니다. 근데 CPI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좋게 나오든 낮게 나오니까 높게 나오면 이거 금리나 또 침체 국면에서 또 금리는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만약에 낮게 나오면 이거 경기가 진짜 부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CPI 자체로는 해석은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다.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역시 또 안 좋게 나오면 그건 역시 배드 뉴스 배드고요. 굿 뉴스 이즈 굿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얼마나 잘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의 중요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미리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대응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박별님이 저분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잘하는 우리 류민수 부장님 지난주 성적표 어땠는지 보고 올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에 투자 의견 적중률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험난해서 다들 적중률이 낮아졌는데 우리 부자님 또 고득점 받으셨고요.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개 종목 보시죠. 전고체 있고 테마주 있고요. 제약, 바이오, 게임, 에너지 여러 가지로 산재해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오늘의 고스톱 주인공 삼성전자,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이 있고요. 뒤이어서 넥슨게임즈, 국영GNM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뽑아보시죠. 한농화성 23%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다시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잊혀질 때쯤 되면 소환이 됐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채팅방에 저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너무 오래 물려 있다. 그래서 언급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는데 또 마침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어요. 네. 오늘 한농화성을 포함한 그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전기차 화재 얘기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선정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 엄청나게 지금 폭발 위험, 그러니까 연쇄 폭발이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셀에 단락이 안 나와서 연쇄적으로 이제 거의 1000도씨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셀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모듈, 팩 이렇게 가는 건데 하여튼 이 셀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액체 전해질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성격으로 고체 전해질 얘기가 그러니까 꿈의 배터리로 이제 계속적으로 했는데 상용화 시기는 아직 좀 멀었죠. 네. 멀긴 했는데 이게 대안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오늘 상당히 부각되는 모습이고 일단은 액체 전해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분리막이 있고 이게 서로 이제 양극과 음극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확한 화재원은 밝혀지지 않지만 그게 가장 크다. 그 다음에 과충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포비아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오늘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다음 달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테마는 일단 당분간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봅니다. 테마의 지속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아직 시기가 멀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이슈가 돼서 움직였습니다. 단기로만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길게 뭐 한 4, 5년 봐도 되는데 4, 5년 너무 길긴 하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한 2028년인가 뭐 이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기적인 테마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이 되는데 오늘 일단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눌림목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떤 모멘텀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상한가를 못 갔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테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오늘 또 다른 그 같은 테마군 안에 스프링클러즈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충전 관련해서 과충전을 좀 막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올랐거든요. 네네. 그 테마들도 다 같이 연속성이 있다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은 약간 협소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정부 정책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지하 몇 층 밑에다가는 못 하게끔 뭐 사실은 뭐 지금 이거를 지상에다가 한다는 거 그러면 지상에다가 할 경우에 지금 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맞아요. 지금 크게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건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고체하고 예를 들면 충전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두 가지가 주요 요 원인인 것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농화성 오늘 뜨거웠습니다. 그 의견 드렸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크래프톤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게임주들의 실적이 부진한 와중에도 크래프톤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증권가 반응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주가가 그런 예상들이 나왔을 때 1분기인가 그때 나왔을 때 상당히 상승한 다음에 최근에 횡보였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상당히 초과하는 시장 상당히 좋게 3,300억이니까요.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사를 바라볼 때 이제 상장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동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라고 할까요? 너무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플 부여에 대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의 이제 게임 산업이 이제 부진하고 정체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메가 IP, 메가 게임 이런 단일로 상당히 지금 우월한 실적을 내고 있고 특히나 지금 모바일 쪽이 대부분 이제 게임 산업의 정체인데 모바일 쪽도 상당히 월등한 실적을 냈고 PC 쪽에서 상당히 호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들이 그러니까 상향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은 걸 제가 알고 본 것도 한 7, 8개가 되거든요.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그동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주가의 반응을 못 했는데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반응을 그렇죠. 해주고 있습니다. 12% 넘는 급등으로 오늘 장중 고점에 종가 형성했고요. 고입니까? 물론 겁니다. 네, 물론 고를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무엇일지 보시죠. 3% 하락한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30만 원을 장중에 좀 내줬었는데요. 근데 저는 알테오젠의 최근의 차트를 보면 그런 느낌 받았어요. 최근 경기 둔화, 뭐 소비 침체, 경기 악화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추세 이탈했잖아요. 그 와중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물론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나름 잘 버텨주고 있다. 이 시장 안에서 그 경기 소비와는 좀 별개로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걸까? 왜 그 안에서 유독 강한 모습 보여줬을까요? 너무나 좀 뛰어난 기업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바이오시밀러든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SC 제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착을 많이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SC 제형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아주 월등한 동사에 대해서 대기 매수세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거침없이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에서의 대기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견조했는데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지금 오늘 화장품주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 다음에 실적이 물론 이제 부진한 실적을 낸 기업도 있지만 실적이 호조된 상당히 좋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주가가 세론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착안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조정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업에 대한 어떤 훼손, 기업 가치 훼손, 어떤 그다음에 뭐 모멘텀의 부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맥락 속에서 조금 오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가격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조정을 받거나 혹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워낙 기술력이 튼튼한 네네. 기업이라서 그럼 오히려 하락 시에 매수 기회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 큰 테두리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상당히 미인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매수하셔도 되는데 다만 오늘보다는 조금 저는 하루 이틀 더 하락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예,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직은 이번 주는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스톱을 드려봅니다. 스톱이지만 투자 의견에서 매도는 아니다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시장 탓에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 조정은 가능해 보인다. 스톱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뭘 볼까요? 국영지은을 보겠습니다. 결국 힘이 그리 오래 가진 못했네요. 오늘 장중에 보여줬던 급등은 다 유지하지 못했고 3%가량의 오름세. 김경수 정치인 테마주 이렇게 보이던데 예. 정치인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정말 단기 트레이드 영역, 넘사벽 영역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정치 테마주가 이제 연속성이 있을지는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국내 건설 및 특수창 유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 말고도 이제 그린벨트 해제 이슈 요거도 약간 맞물리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의 같은 그 정치 테마주로 좀 얘기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가 이제 김경수 전 지사하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이게 동문이라고 좀 알려졌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강력한 수혜,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로 지금 탱글에 단기 급등한 모습인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은 옛날에 됐고요. 이제 복권,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복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치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제,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는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김규수 전 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연말쯤에 좀 올 것 같은데 뭐 그 전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여당의 대표와 뭐 지금 대통령과의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복권이 된 거, 복권을 국무회에서 의결했고 이제 제가만 남은 거기 때문에 이제 살짝 복권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많이 상승한 것 같다. 다만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단기 재료 소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국영지nem은 오늘 스톱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였던 국영지nem은 스톱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무엇일까요? 이번엔 GSE 볼게요. 11%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유가와 관련해서는 진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일단 증권가라던가 많은 전문가분들은 그래 중동 전쟁이라던가 이 지정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단순간은 오를 수 있지만 워낙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나는 그쪽은 안 볼 거야라는 의견 주신 분들이 많은데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잘 반응해 주는지 전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 시장 반응한 건 단기적 반응이 많잖아요. 예, 단기적 반응이 많고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찌됐든 유가 어제 한 4% 가까이 올랐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급단에서 자극하는 거, 수요단에서 자극은 지금 별로 없어요. 뭐 경기 침체냐 부진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미국조차 그나마 화랑이었던 미국조차 물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그 가장 지금 세계적인 굴뚝이라고 하는 중국이 지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단에 자극할 만한 유가를 자극할 만한 건 없다. 부재한 건 맞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중간중간에 상승, 일시적 이유 때문에 상승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유가를 바라볼 때 지금 요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때 뭐 이란과 뭐 이스라엘의 어떤 국지전, 아시다시피 둘의 지금 사이에는 예를 들면 뭐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뭐 요르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면전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1차전일 때도 미사일로 제가 쏜 걸로 알고 있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시장은 그 정도로 지금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뭐 기대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좀 마무리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가는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다만 사실은 이제 전쟁이 어디까지 파급될지는 0.1% 가능성은 남아있는 부분. 그런 거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거의 물동량이 한 20-30%에서 유가를 거기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자극, 그다음에 금리,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그러면 또 경기 침체.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안 일어날 거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GSE 공리가 스톱입니까? 일단 곱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격을 안 했잖아요. 네. 공격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 단계적 제어가 소멸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24시간 뭐 여러 외신들이 있지만 일단은 아직은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혹시 부장님 24시간 내에 그 공격이 이루어지면 네. 또 다시 시장이 불안에 떨면서 내일장 우리에게 악재로 급락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다들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예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출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지난 1차전 선에서 그친다면은 뭐 바로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전자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10가지에 대한 투자 의견 중요하죠. 고냐 스톱이냐 보시죠. 오늘 스톱이 많네요. 셀트리온과 삼성전자도 스톱을 주신 게 좀 궁금한데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제가 스톱을 드리는 게 처음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변동성 장세고요. 이번 주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 그다음에 요 지정적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거는 서식이 예측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네. 지표들은 다 미 선물 올랐죠. 지금 코스피 지수 올랐죠. 외국인 선물 아까 제가 장 후반에는 확인 못했지만 일단 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표하고 위배되는 오늘 제가 스톱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예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면 다음번에 한 50%밖에 못 맞히면은 시장이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소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사실 뭐 이런 테마주로 넣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던 한 줄기 빛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게임주에 크래프톤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기 빛 크래프톤을 게임주 내에서 탑픽 그리고 오늘 10개 종목 중에서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주가 반응이 좋다. 어디까지 그럼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뭐 레포트는 한 40만 원 넘는 레포트도 있는데 오. 저는 일단 37만 원 정도 그게 이제 고점하고 저점하고 중간 밴드거든요. 그래서 37만 원 정도면 한번 매도 수익 실현하시고 일단 다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1차 목표가 37만 원으로 제시합니다. 목표가 줄상향 오늘 이야기 나왔습니다. 40만 원이 넘는 목표가도 있었지만 1차적으로 저희는 37만 원 선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에 크래프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90%의 적중률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종목에서도 확인해 봤지만 시장의 여파가 조금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방송 중에 마이크 문제로 인해서 음향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내일 이 시간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